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아침 9시 54분입니다. 자, 미국은 어제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조한 것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요것도 그렇고 등락폭 자체도 굉장히 그죠? 예. 그 전날에 그 전날에 나스닥이 4%씩 이렇게 빠졌던 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안 움직인 거죠. 예, 정말 혼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들 요 그림을 봐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정말 사이좋게 섞여 있어요. 이런 것도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어젯밤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지금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잘 있지 않은 가운데 주식시장 이 양대 지수들이 S&P하고 나스닥이 워낙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그죠?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치열하게 싸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뒤늦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어젯밤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 위에서는 그래도 이 라인 위에서는 하락 추세이지만 하락 추세가 1단계인 거고 1단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하락 추세 2단계로 가기 때문에 탄력성이 생긴다. 탄력적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 분위기가 이제 완연히 이제 미국도 겨울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자리 붕괴되고 나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술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조용한 상황에서 그죠? 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혼조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좀 강해서 S&P는 그래도 좀 강해서 이 중요한 라인 위쪽에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긴축 우려에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IT 빅테크 종목들이죠. 네, 긴축 우려에 취약한 게 IT 빅테크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켜 놓고 이 아래에서 놀고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이제 어제 그 중요한 자리 지지력 테스트를 한다라고 영상에 표현을 하긴 했는데 나스닥은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항을 테스트하는 거였네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의미는 그다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스닥은 숏 포지션 보시는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S&P는 뭐 조금 좀 불리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라인 위에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토닥토닥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싸움의 결론이 나진 않았죠. 조금 더 싸울 수도 있고요. 뭐 오늘 밤에 결정될 수도 있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죠? 일단 이거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자리가 뭐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분명히 이거 시장은 대세 하락으로 갈 거야 라든가 대세 상승으로 갈 거야 라든가 이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자리는 어떤 지지선이니까 그죠? 예, 지지선이니까 지지선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지지선에서 뭐 해야 돼요? 원래는 매수를 잡는 게 맞긴 맞겠죠. 숏 포지션은 줄이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정석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매수를 잡으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하락 추세는 지속 중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락 추세 중에 지지선이 걸렸는데 지지선이 붕괴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지선 싸움 끝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가장 정석적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야 이거 무조건 붕괴될 거니까 지지선 이거 무조건 깨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 더 얻는다 그래도 되지만 그거는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든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나스닥이고 뭐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라인이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S&P하고 그다지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어떤 매수 매도 판단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요게 아니고요. 이거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어떤 매매의 기준 물론 그래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여기에 오면 움직이겠어 그런 거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뭔가 지수와 관련된 매매를 하실 때는 이거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4175란 라인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붕괴시켰냐?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예, 물론 현물 지수는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175 싸움, 어제 4180이 종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싸움은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라인은 붕괴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어젯밤에 종가가 13,009입니다. 13,009. 얘도 엄밀히 따지면 붕괴된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어떻게 대응해라, 뭘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드렸고, 어젯밤에 그래서 일단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락 추세 중에 하락이 일시정지된 겁니다. 여기서 오늘 밤에도 어떻게 돼서 얘가 완전히 정지가 될지 또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네, 그죠? 중요한 건 추세 지속 중이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갭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하죠. 나스닥이 1% 오르고 있고 S&P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어젯밤 있었던 일들하고 상관이 없이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 실적이 발표가 돼서 그런데, 페이스북이 솔직히 실적이 좋았나 싶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EPS가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고 매출액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은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1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워낙 큰 이 페이스북의 영향으로, 페이스북이 장 마감하고 18% 오르는 요거의 영향으로 지금 보시면 미국 선물 시장과 아시아 장은 아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솔직한 생각으로 지금 하락 추세 중인데 저렇게 야 페이스북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갭 상승을 빵빵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반등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락 추세 중이니까요. 하락 추세 중에는 추세를 이렇게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서 주식을 큰 손들이 짜불짜불 모아가요. 모아가서 야 여기는 지지력이야 라는, 여긴 지지력이 있어 라는 어떤 합의를 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정석적인 좀 반등을 하기 우호적인 그런 그림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움직였다 생각해보세요. 하락 추세였는데 갑자기 야 페이스북 실적이 좋다 하면서 갭 상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빡 올라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락 추세 중에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올라버리면은 여기 지금까지 주식 물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서 주식 물렸던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이거 주식을 팔아치울 절호의 찬스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갭상승 크게 해버리면은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혹은 손절 물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짜불짜불 움직이면서 천천히 올라가 버리면 아유 얼마 오르지도 않았네 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그죠? 어떤 손절 물량 이런 게 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빡 올라 버리면 이야 이거 찬스다 이러면서 후다다닥 사람들이 팔아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 중에서 저렇게 인위적으로 저렇게 큰 폭의 갭상승을 해버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밀려버리는 일이 이렇게 해서 위쪽에 또 여기 어딘가에 또 그 매물을 쌓는, 저항을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 중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하락 추세니까 하락의 기운이 강하고 여기에 주식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대기 매도 물량을 잘 소화해 주는 게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데 있어 유리하겠죠. 근데 이렇게 갭으로 빵 떠버리고 이러면 별로 이런 점에는, 그죠? 오히려 이런 바닥 다지기 이런 데는 이런 움직임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상승 추세 중이라면 저렇게 갭 상승하면 반응이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지금 하락 추세라고요. 그죠? 하락 추세 중에는 저렇게 크게 뭔가 빵 뛰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전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 오늘 밤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애플하고 아마존인데 이게 오늘 밤에 나오는 게 아니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일 아침에 나오네요.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죠? 내일이죠? 내일 코스피 개장, 미국장 마감하고 코스피 개장하기 그 전에 그 애매한 시간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발표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 움직임은 내일 한국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내일도 아시아를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도, 그쵸? 지금 현재도 사실상 아시아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뭐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했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페이스북 실적 때문에 페이스북이 움직이는 거, 이거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어젯밤 특별한 일 없는 가운데 뭐 금리들은 조정 중, 그죠? 금리들 요즘에 박스권에서 조정 중.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5월 첫째 주쯤이죠. 5월 첫째 주니까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쨌든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리던 이벤트들이 전부 다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밤, 그죠? 애플 실적, 아마존 실적 나오고, 그리고 이번 주 끝나고 나서 바로 FOMC 회의 있고,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현재 이렇게 금리는 박스권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게 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저항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요. 조금 더 올라가야 무거운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이해는 되는데, 최근에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빨라가지고 다음 달 이런 때는 오히려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FOMC가 5월 달에 있는데 그 며칠 뒤에 있는 그 FOMC 회의에 있는 긴축 내용을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게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와도 달러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치솟아도 예를 들면 위안화 안 움직이죠. 어젯밤에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위안화 음봉으로 마감했고, 원화도 보시면은 그냥 조용하죠. 원화도 보시면 특별히 뭐 더 오르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달러 인덱스는 오르지만 이 다른 그저 이미 신흥국 통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움직이던 게 좀 많이 있고, 지금 오늘 오버슈팅 기가 좀 살짝 있어가지고, 그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도 좀 너무 긴축으려나 이런 거를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달러가 앞으로도 좀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가더라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마감 좀 살펴봤고,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거 며칠 동안 멈추는 게 확인되고 나서 매도하는 게 가장 뭐 정석적인 방법일 수 있긴 한데, 어젯밤 이거는 별로 어떤 뭐 저항을 의식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선을 만들었다, 오히려 뭐 지지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나 빅스 지수를 보나 S&P나 나스닥 지수를 보나 똑같이 어젯밤은 하락이 그냥 일시정지 돼 있다, 또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뭐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내일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 좀 일단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빅스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긴 하네요. 뭐 이거 하락 마감했지만 음봉은 아니잖아요. 일단 양봉이니까 그래도 뭐 지지력, 그리고 상승 추세 중이니까 지지력이 있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특별히 뭐 하여튼 어젯밤 미국은 드릴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는 100달러 정도 지지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향 가능성이 좀 계속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락을 할 거면 빨리 95달러를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95달러 붕괴가 아니고 오히려 100달러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에 그 금값이 막 떨어지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워낙 오르니까 금값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골드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골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잘하면은 여기 있는 전고점 돌파한 척하고
더 가야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금값 같은 경우 최근에 전쟁 우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슈팅이 좀 강했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정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 소화한다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도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적합하긴 할 것 같은데요. 예, 솔직히 지금 금값이 당장 모양은 안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하락 추세로 또 다시 시작이 되긴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은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를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금값도 저렇게 계속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계속 약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만간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찬바람이 불어오고 시간이 지나서 긴축 우려나 이런 게 조금 더 심해진다면은, 그럼 제 생각엔 금값도 조만간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금값이 올랐던 이런 구간들이 보면 시장이 안 좋았던 구간들에 금값이 오르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금값 그래서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런 관점을 갖고 좀 지켜볼게요. 물론 지금은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조정이라고 보긴 좀 뭐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일단 지속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 정도로만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이거 금값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1830 돌파 한짝한 뒤로부터는 계속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1830 돌파 한짝한 뒤로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이게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하긴 좀 뭐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드리고, 한국 증시도 제가 한국 증시 오늘 페이스북 실적 때문에 보니까 갭상승한 모양인데,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설명 있죠. 하락 추세 중에 너무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차익 실현 욕구가 아무래도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음봉을 만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둘 다 어제 볼린저 밴드도 째고 내려왔고 오일선과 이격도 좀 너무 많이 벌렸고, 단기적으로 이 하락폭과 속도가 좀 너무 크고 빨랐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오늘 좀 일부 되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이 하락 추세는 이거 극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양봉 중간중간 껴주면서 속도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340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미 코스피는 변동성이 한번 터져버렸고 350이 붕괴되면서 변동성이 확 터져버렸고, 변동성 터진 김에 그럼 이제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번에 어떻게든 340 정도는 터치해주거나 혹은 살짝 붕괴시키는 모습 보여서 개인들의 단기적인 투매나 이런 걸 유발시키면은, 그럼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아무튼간 오늘 해야 될 건 없다. 그냥 일단 추세 진행 중이고, 추세 진행 중에 추세에 의미 없는 반등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그죠? 그냥 천천히 잘 빠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지켜만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게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런 걸 잘 보여주네요. 삼성전자 같은 게 보시면 오늘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음봉으로 밀리고 있죠. 이렇게 이 시장 이게 그 종목이 힘이 얼마나 없으면은 갭상승도 얼마 안 했는데 그거를 핑계로 갖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드네요. 근데 아무튼 이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최근에 좀 하락이 굉장히 좀 빠르고 좀 오래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지표들이 슬슬슬슬슬 좀 그죠, 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약간 좀 이제 좀 하락이 좀 과하다, 좀 요런 구간, 약간 이제 슈팅의 구간까지 얘도 좀 내려오긴 했네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고 뭐고, 삼성전자고 코스피고 간에 지금 약간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반등을 하고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려면은 이거 차라리 급락이 한번 나오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애매하게 그냥 옆으로 움직이다 적당히 반등하는 경우는 다시 죽기 위해서 반등하는 그런 경우밖에 보통은 잘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서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꼭 개인들을 한번 털어먹는 그런 과정이 있기 마련일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꼴랑 0.6%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확 찍고 나가는 뭐 그런 급락 같은 거를 한번 봐야 삼성전자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340짜리를 어떻게든 한번 보거나 살짝 깨거나 해야, 그래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코스피는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는 하락 중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중요한 건 하락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요런 거, 예,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이 봉 하나만 본다고 추세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그냥 제자리라고요. 네. 달러 인덱스의 오버슈팅, 약간 좀 어떤 달러 강세의 단기적인 고점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있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속도가 좀 지나치게 빨라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RSI 같은 이런 보조지표들 슬슬 빨간빛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는, 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뭐 이야기 하진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뭐 할 게 있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